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 회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20년 함께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자금줄은 막혔습니다. 과연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양복깃을 매만져주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김재식은 20년 전 정화와 함께 작은 부품 제조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처음엔 단칸방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했고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회의 잘 다녀와요. 걱정 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도 이제 안정적으로 변할 거야. 재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일군 회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화는 곧바로 회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실적 덕분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왔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 부부를 존경했고 회사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경쟁사의 사장인 박진성은 사업에서 재식과 경쟁하면서도 늘 의식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재식의 회사가 이길 때마다 진성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질투심이 쌓여갔습니다. 정화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남편과 함께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회사 장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재식은 정화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정화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함께 일군 회사, 함께 나눈 시간들이 그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식은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 늘 걱정이 앞섰지만 이번에도 평소처럼 배웅했습니다. 재식은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고 정화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화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불안함은 점점 커졌고 정화는 차라리 출장지로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남편의 번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정화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화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식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정화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화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멍하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재주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경쟁사 대표 박진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화 앞에 섰습니다. 정화는 진성을 보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장례식장이라는 예의상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진성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이 왠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진성은 조문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의 말은 정화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정화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화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 직후부터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주요 거래처 5곳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화는 직접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하지만 거래처 사장들은 애매한 핑계만 댔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내부 사정이 생겼다는 시기였습니다.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거래가 순조로웠는데 남편이 죽고 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대금 입금이 끊겼고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은행에 찾아가 대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화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밤새 서류를 뒤적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재주는 방에서 나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재주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화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재준의 눈에는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준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을 다니고 회사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준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 회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전화 너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지켜왔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화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정화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정화를 믿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이미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정화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회사 관련 서류와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기록을 남겼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거래처 분석 및 계약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각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 거래 이력, 담당자 정보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화는 파일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화는 파일을 들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거래처들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거래처들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화는 직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정화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최근 거래처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업계에서 무슨 소문이라도 도는 게 있나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최근에 경쟁사 쪽에서 우리 거래처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쟁사라면 박진성의 회사였습니다. 정화는 진성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 말이 이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화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얼버무렸지만 오랜 거래 관계였던 한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대표 쪽에서 워낙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만약 거절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성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사업 경쟁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집에 돌아와 거실 책상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화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화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아들 재준이 서 있었습니다. 재준은 잠을 설친 듯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서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도 돕게 해줘.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재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 정화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이제 곁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다음 날 재주는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준은 그동안 회사에 거의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재준에게 기초적인 업무부터 가르쳤습니다. 재준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재준은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재준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화는 재준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아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반드시 지켜낼게요. 아들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함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정화는 남편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준도 어머니를 도우며 조금씩 회사 일을 배워갔습니다. 모자는 밤낮으로 회사를 지키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진성이었습니다. 사모님,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정화는 문자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성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단순히 돕고 싶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정화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성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진성의 문자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형 거래처마저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정화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화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화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화는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화는 누구나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에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재주는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전화를 걸며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재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 리스트를 만들고 어머니의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엄마, 이 거래처는 아직 연락해보지 않았어.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정화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재주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재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주는 작은 성과를 냈습니다. 중소규모의 거래처 한 곳이 계약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재주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대. 작은 성과였지만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재주는 그날 처음으로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검토해 보겠다던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재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긍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재주는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담당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청산업입니다. 재주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성이었습니다. 재주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정화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성은 체계적으로 정화의 회사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성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모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정화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진성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재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같이 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야. 재주는 불안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진성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했습니다. 진성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화는 구석자리에 앉아 진성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 진성이 깔끔한 양복 차림에 미소를 띤 얼굴로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표님, 제 회사 거래처들을 의도적으로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해이십니다. 그건 정당한 사업 경쟁일 뿐입니다. 정화는 진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쟁이라고요? 제 남편이 죽고 나서 갑자기 모든 거래처가 끊어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모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정화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성의 말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집착이 담겨 있었고 정화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처음 업계 모임에서 뵀을 때부터 저는 사모님께 끌렸습니다. 그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진성은 손을 내밀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 사장님과 경쟁하면서도 늘 사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성의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제 남편을 죽인 것도 당신입니까? 진성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성의 목소리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모님께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를 무너뜨린 겁니까?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 회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모님이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뚤어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화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사모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요 거래처 3곳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사모님만 원하신다면 당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정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성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모님,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업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평생 지켜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대표님, 제 대답은 거절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당신 같은 사람과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성의 얼굴이 굳어졌고 천천히 일어나 정화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지금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사모님 회사는 한 달 안에 부도날 겁니다. 직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사모님 아드님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이름을 더럽히는 선택만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정화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화는 재준에게 진성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준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당장 찾아가서 재준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재준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화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사를 살릴 거야. 비록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어머니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고 재준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와 재준은 함께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성의 방해를 피해 거래처를 개척하고 회사의 강점을 살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거래처 목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재준은 무언가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정화는 아들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대기업 납품에서 밀려나면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어. 우리가 이쪽을 공략하면 어떨까? 정화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일 당장 알아보자. 재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모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화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정화는 은행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본사 방침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화는 이것도 진성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성은 은행에까지 손을 쓴 것입니다. 정화는 대출금을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기에 막막했습니다. 재주는 어머니의 침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재주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재준이 제안했던 중소기업 공략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준도 어머니를 도와 발로 뛰었습니다. 재준은 하루 종일 영업을 다니고 밤에는 견적서를 작성하고 새벽에는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소제조업체 2곳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이었습니다. 정화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떠나려던 직원 몇 명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직원들의 신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새로운 거래처들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가로채려는 시도였습니다. 정화는 거래처 사장들을 직접 만나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정화의 진정성이 통했습니다. 중소업체 사장들도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화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주는 점점 더 회사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팀에서 급히 정화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가 결제일이었습니다. 납품 대금으로 받기로 했던 거래처들의 입금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지급할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화는 회계 장부를 펼쳐보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연락해 결제일 연장을 부탁했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화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사 자산을 최대한 처분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개인 재산을 건드려야 했고 정화는 재준을 조용히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준은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도 금액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재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화는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큰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만년필, 회사 창립 때 찍은 사진, 업무 수첩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새로 구한 월세 아파트는 예전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좁은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제주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 유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쳐보니 회사 경영 철학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음 결제일 전날 정화는 은행을 찾아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업계에는 정화의 회사가 부도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결제 완료 증명서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화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음 결제는 완료되었지만 회사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업팀 직원 2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정화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명이 떠났고 남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정화는 남은 직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월급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믿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성이었습니다. 그는 정화가 어음을 결제했다는 소식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것도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까지 팔아가며 버티시는군요.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진성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정화는 참았던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진성은 계속해서 회사 합병 제안을 반복했습니다.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화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정화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성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위태로웠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아들이 서툴게 요리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준이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화는 아들과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피로한 몸을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서 진성도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길이 보일 거라고, 재준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회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친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와 재준은 다시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중소업체들을 직접 발로 뛰며 성실함으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성과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대표의 희생을 알고 있었고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명단을 작성하고 제품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재준도 옆자리에서 시장 조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음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화는 이 작은 승리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음 결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새로 확보한 중소거래처들과 계약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던 업체 3곳이 동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화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들은 모두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내부 사정이 생겼다거나 예산이 삭감됐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것도 진성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준이 거래처 한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청산업 측에서 접촉해왔다는 것, 만약 정화의 회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화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이미 진성의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정기조사도 아니고 특별세무조사였습니다. 정화는 회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조사 자체가 회사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받고 또다시 누군가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자체는 문제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받으면 회사가 버티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는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남아있던 거래처 2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의 월 매출은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정화는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 개인 자산까지 끌어왔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재준도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정화가 말렸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정화를 찾아왔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영업팀 박 대리가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나간다고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리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그를 붙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대리는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정화는 그의 마지막 월급에 퇴직금까지 챙겨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회사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한산했고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준은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는 어머니, 거래처에 전화를 걸다가 거절당하고 고개를 떨구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성이었고 그는 정화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화는 거절하려 했지만 진성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화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진성이 지정한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진성은 이미 와 있었고 그는 정화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는 마주 앉으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성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두툼한 계약서였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를 사겠다고 직원들 고용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만 동의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화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성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집착과 왜곡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자금도 직원도 모두 바닥이었지만 정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회사를, 남편의 철학이 담긴 회사를 진성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는 밤마다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진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주는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는 두청산업의 불법 하도급 관련 자료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내부 고발 문건, 임금 체불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진성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끝까지 읽은 제주는 급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정화는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고 현재 진성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주는 파일 맨 뒤쪽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종현 두청산업 전 재무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주는 이종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제주는 자신을 소개하고 만남을 청했습니다. 이종현은 김재식 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후 제준과 정화는 이종현을 만났습니다. 이종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걸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정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종현은 자료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두청산업의 최근 불법 하도급 증거, 계약서, 위조, 탈세 의혹 자료가 모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방대했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주는 자료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박진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정화는 신중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진성의 위협에 대비하고 회사를 지킬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재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재주는 남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업무를 확인하고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재준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이 재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준 씨, 회사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재준은 김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회사를 저도 지킬 겁니다. 김 과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사무실 창가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재준의 뒷모습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재준은 정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모자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 작전을 짰습니다. 진성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릴지, 회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논의했습니다. 재주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두청 산업의 거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업체와 불법 하도급을 맺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지 파악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한 재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둘이서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회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다만 고발 시점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청과 검찰에 동시 고발하는 방법, 언론에 먼저 제보하는 방법, 또는 진성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재주는 두청 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대부분 진성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지만 몇몇은 재준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재준을 만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준은 그의 증언을 녹음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재준은 6곳의 피해 업체를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준은 이들의 증언과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성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화는 고발 시점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진성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지만 너무 늦으면 회사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화는 재준과 함께 밤새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청과 검찰에 동시 고발하되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더해지면 진성이 함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고발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주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화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는 피해 업체 사장들을 설득해 기자와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정화는 회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며 회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화는 그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고발일 전날 밤 정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것으로 회사를 지키겠다고 재준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와 재준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갔습니다.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노동청에도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신문에 관련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모 중견기업 불법 하도급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 업체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청산업과 거래하던 대기업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성의 휴대폰은 빗발치는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노동청도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했고 매출도 예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박진성의 회사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관들도 협력업체들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진성은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두청산업의 불법 행위를 보도했습니다. 진성이 그동안 권력으로 억눌렀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기업 거래처들이 두청산업과의 계약을 중단했고 은행들도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진성은 필사적으로 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회사로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정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성은 직접 정화의 회사로 찾아왔지만 정화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성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까지 혐의가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진성을 소환해 조사했고 진성은 초췌한 얼굴로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정화는 진성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복수했다는 쾌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성의 왜곡된 집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한 방식으로 경쟁했다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정화의 회사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청산업과 거래하던 업체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회사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최근의 위기 극복 과정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대형 거래처 한 곳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처 임원은 정화의 회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지키고 원칙을 고수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고 규모와 조건도 좋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연락해 왔습니다. 진성의 몰락이 오히려 정화의 회사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5개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났던 직원 중 몇 명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고 새로운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텅 비었던 사무실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제주는 이제 정식으로 부사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직원들은 제준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 싸운 동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주는 아버지가 남긴 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제준과 함께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팔았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아쉬움보다는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언젠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제준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준아, 집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고 회사가 건강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진성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경쟁사로 정화의 회사를 위협했던 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준이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정화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버텨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편이 세운 회사를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화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했고 매출도 예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제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회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영 전반을 책임지며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거래처들은 제준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때 철없던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화는 일선에서 물러나 큰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남편이 평생 꿈꾸던 회사의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거래처들과 신뢰를 쌓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화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두청산업 파산 관제인으로부터였습니다. 두청산업이 결국 파산했고 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화의 회사도 인수의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정화는 제준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두청산업의 기술력과 설비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나 승리감 때문에 인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청산업의 기술 부문만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정화는 두청산업 출신 직원들을 면담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서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기술력이 강화되었고 사업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업계 중견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회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월세로 살던 정화와 재주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재주는 이사 첫날 아버지 서재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회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화는 그 만년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을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화는 재준과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언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남긴 회사를 지켰어요. 재준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요. 재준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재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외식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함께 만든 식사였습니다. 재준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차려준 식탁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재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노력이었습니다. 정화와 재준도 그 빛 중 하나였습니다. 밤이 깊었고 정화와 재준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와 재준은 함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옥 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은 이름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낸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한 집착은 결국 파멸을 가져왔고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은 사람을 성장시켰습니다. 정화와 재준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